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팬미팅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참사랑교회에서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사랑교회에서 열리는데 참가비는 $30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날 뭐 그냥 커피 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사랑교회는 전반적으로 그 목사님, 그 강만석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트럼프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지지를 하는 그런 한인 교회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이런 그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인 교회들 거기에 이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참사랑교회가 이렇게 그 설교 내용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 진실정치에서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왔다, Daddy is back. 머그잔하고 텀블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수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예, 부정선거는 팩트죠. 예, 이 텀블러하고 머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알부민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진실정치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른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같이 뭉쳐서 단체 소송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 일부 그 유튜버들하고.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시그널 게이트 또 거기 그냥 미주한인 언론 뉴욕타임스, 와포, CNN을 신으로 떠받드니까 다 그냥 시그널 게이트 하는데 그거는 뭐 별 아무것도 영향가 없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스파이 역할을 했는지 그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DC 드레이너가 X에 글을 올렸죠. Well, would you look at that? Judge Boasberg ruled in favor of Hillary Clinton in 2016 to delay the release of her 14,900 private server emails and push them after election day to help her. 이렇게 나왔죠. 글쎄 이것 좀 보세요. 보아스버그 판사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개인 서버 이메일 14,900건 공개를 연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겁니다. 죄악질. 선거일 이후로 미루어 힐러리를 도왔다. 이 사람은 첫날부터 딥스테이트 해결사였다. This guy has been a deep state fixer since day on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그널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건가? 시그네이트 관련 판사가 된 겁니다. 생긴 것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 테슬라 방화 사건 한인 남성입니다. 파울 킴. 참. 예, 3월 18일 라스베가스 테슬라 차량 판매 및 충돌 수리센터에서 발생한 방화 및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한인인 파울 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측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이번 테슬라 공격 사건 용의자를 확인하고 체포했다. 용의자 이름은 파울 킴이며 FBI가 그를 구금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펜 반디는 그렇게 밝혔어요. 플리 바겐은 없다고, 양형 협상은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 깜빵에서 오랫동안 썩을 것 같아요. 카운티 셰리프 측에 따르면은 이 파울 김은 라스베가스 동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접근, 건물 모퉁이로 걸어간 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동부 지역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염병과 총기를 사용해서 주차된 테슬라 차량들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하고 마스크, 장갑을 착용해서 신원을 감추려 했고 감시 카메라를 총으로 파손한 뒤 resist라는 단어를 도어에 스프레이로 적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람이 한 짓거리를 볼까요? 예,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파워킴 참 미주한인이라는 게 창피하네요. 그래서 파워킴은
다수의 테슬라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고 화염병을 투척해서 차량 5대를 훼손시켰습니다. 예, 이 중 3대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 불법 폭발물 소지, 재산 파괴, 차량에 대한 총기 발사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 연방당국 구금하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김자택에서는 소총, 산탄총, 권총, 총기 부품 이런 다수 무기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니까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2세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혁명적 공산주의 단체 팔레스타인 관련 극단주의 그룹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 지지하는 2세들 보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툭하면 인종차별, 툭하면은 막 이런 그 인종적인 이슈에 꽂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공산주의자들 보면 말이죠. 자, 테슬라를 상대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급진 좌파 진영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자기네 일자리 사라지고 그런 것도 뭐 있겠죠. 아무래도 연방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미국이 국가 부채가 거의 35조 달러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막 뉴욕타임스 전 경제 칼럼니스트 보면 계속 그냥 우리 달러 찍자. 계속 이렇게 그냥 그 깡통 밑으로 차 내리면 돼. 우리 손자손녀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제 전문가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인간이. 자, 여기가 한번 보십시오. 로드 레이지입니다. 테슬라를 향한 로드 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한테. 이 렉서스 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다 기소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의제를 방해하는 거에 모든 그런 운동가, 그런 액티비스트, 연방 판사, 배우자나 자녀가 민주당과 연결된 NGO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 뭐 NGO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 단체 정도.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이러한 NGO를 직접적으로 약화시켜 눈부신 이해상충을 야기했다. 이해 충돌을 폭로했다는 거죠. 예. 정치인들 마누라 아니면 자식들이 다 NGO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그 인사이더들은 알고 있던 그런 부패 행위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트럼프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미국에서 붙잡힌 베네수엘라 불체자들 다시 비행기에 태우고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베네수엘라 비행기래요. 미국에서 비행기 안 쓰고 베네수엘라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 다시 데려가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자, 크리스티 놈 아주 강경한 모습이에요. 예, 국토안보 장관이죠. 엘살바도르에 있는 대규모 수용 시설을 찾아서 불법 입국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은. 너네 여기서 한번 썩고 감옥에 엘살바도르에 있는 감옥에서 한번 썩어봐라. 불체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 이런 데 무조건 집어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X에 게시한 33초 분량 동영상에서 내가 오늘 방문한 이 수용자 시설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여러분은 기소되고 추방될 거다. 그러니까 범죄 안 저질러도 이렇게 엘살바도르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발언. 어떤 분들은 환영하겠고 어떤 분들은 좀 비판하겠지만 예, 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동영상 속에 노 장관 뒤로는 쇠창살 이렇게 보이시죠? 안쪽에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얘들이 다수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안보 장관이 머문 곳은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 수용센터인데요. 세코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뉴욕타임스 정신이 완전 썩어 빠진 이 사탄 언론이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은 이 롤렉스 시계 쳤다고. 그걸 딴지 걸고 앉아 있습니다. 이 급진 좌파 정신 나간 미친
좌파 언론이. 뉴욕 한국에서는 또 여기를 신처럼 떠받들지만 뉴욕타임스를. 그러면 안 되죠. 뉴욕타임스를 왜 신으로 떠받듭니까? 제가 한국 언론 그리고 미주 한인 언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뉴욕타임스를 맹목적으로 신처럼 떠받드는지. 아무리 뭐 오바마 만만세, 바이든 만만세, 카말라 만만세 그게 좋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다고 하지만 너무 편향적이잖아요. 롤렉스 시계 차는 게 불법입니까? 중남미 최대 규모인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세코트는.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갱단원을 한꺼번에 가둬 놓기 위해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구상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가 벌떡 일어난 국가인데 각 거소 장소에는 65명에서 7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용자들은 면회나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최악의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엘살바도르가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국제 마약 밀매, 폭력 집단인 트렌데 아라과 갱단원이라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대부분이 이곳에 갇혀 있고요. 또 이런 범죄자 관리 아웃소싱은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 측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가 핸들해 줄게. 너네들 막 그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송 좌파 판사들이 소송 걸고 그러잖아.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엘살바도르가. 그래서 미국 당국이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트렌데 아라과 갱단원을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 장관,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나중엔 더 큰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보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방위로. 유튜브가 보수 진영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타라오 박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영배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뉴스가 정말 커지고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김상현 씨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담당자가 문영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공평해지면 이깁니다. 언론을 이기면 다 이깁니다. 한동영 변호사가 구글 코리아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유튜브 구글 코리아를 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한 열흘 전부터인가요? 이 뷰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추천 영상이 잘 안 보이니까 수익 금지가 돼 가지고 근데 이제 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유튜브 말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럼블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다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유튜브 말고도 이렇게 럼블에도 계속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예민한 문제들을 더더욱 더 집중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예, 럼블 통해서. 그러니까 논란되고 민감한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럼블에서.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영웅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영웅이에요. 예. 지난해 트럼프 승리하는데 뭐 1등 공신 중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머스크가 X 계정에 일요일 밤에 위스콘신에서 강연한다. 그러면서 입장은 대법관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로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머스크는 그동안에 위스콘신주 대법관 그 선거에 나선 공화당 소속 브래드 시멀 후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멀 후보를 지원 사격한다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4월 1일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나는 또한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100만 달러 수표 2장을 각각 직접 전달할 것이다. 경합주에서 그랬었죠. 머스크가 100만 불씩 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헌법 1조, 2조 찬성하는 사람들 그 서명운동에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비뽑기식으로 뽑아서 100만 불씩 줬어요. 에브리데이. 자, 그래서 선거 전에 직접 뛰어드는 것에 더해서 지난해 대선 때 보수층 유권자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활용했던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극찬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법관 선거에서도 이 방식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머스크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설립한 슈퍼팩은 활동가 판사들, 이런 액티비스트 판사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조기 투표를 마친 이들 중 한 명에게 추첨을 통해 $1,000,000 수표를 지급했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선거전에 뛰어든 건 테슬라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급진 좌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작년 위스콘신주에서 자사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딜러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올 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부터 머스크가 대법관 선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3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됩니다. 또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 각종 현안을 우경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극찬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보다 보수와 보다 공화당이 더 많이 집권을 해야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의 사탄당처럼 됐고 트랜스젠더당 됐고 급진 좌파 당에다가 기후변화당, 미국 일자리 없애기당, 제조업 망가뜨리기당, 카말라 만만세, 바이든 만만세, AOC 만만세,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정신 나간 정치인들 만만세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지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희소식입니다. USAID 문을 닫게 했습니다. 누가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우려 목소리가 높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거의 그 만장일치로 인준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걱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USAID 당연히 없애야죠. 이런 썩어 빠진 기구는, 에이전시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잘했어요. 물론 트럼프가 시켰겠지만. 이렇게 밈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이나 북한, 이란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패러디가 여기 딱 올렸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미국의 암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댓글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그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스쿼팅, 그 불법 점거에서 남의 집을 막 거기 살고 주인을 쫓아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주인이 전기하고 물을 끊으면 기소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놈이 이제 그 스쿼팅하는 방법을 올렸죠. X에, 자기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얘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갔다 오랍니다. 베네수엘라로 추방을 시켰어요, 트럼프가. 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원했던 것 중 하나는 도우즈 위원회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주도해서 USAID가 전 세계 민주당 급진적 대의에 수십억 달러 세금을 어떻게 투입했는지 폭로했습니다. 이 부패한 비자금 해산을 위한 국무부 움직임은 미국 우선주의의 큰 승리입니다.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USAID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그러니까 미국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국경 이슈에서도 트럼프가 아주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톰 호맨이 국경 차르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5일간 작전으로 370명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이 중 205명은 살인자, 아동 강간범, 무장강도, 이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주류 언론이 있습니까? 언론이 그래서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는 미주 한인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 있습니까? 뉴욕타임스 만만세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그 전에 이벌 맥든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오버 더 카운터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의사 처방 없이. 어디서요? 아르칸사주에서. 아르칸사주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주지사로 활동 중이죠. 예, 정의로운 주입니다. 예, 이벌 맥든.
자, 트럼프가 또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인데 뭐 매일마다 웃을 일이 많아요. 정부와 공공부문 곳곳에서 DEI 철폐를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대학 입시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민권국은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산하 3개 캠퍼스, UC 버클리, UCLA, UC 어바인이 소수인종 우대 입시 정책을 철폐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죠. 이거는 한인들, 아시안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흑인 학생 그리고 라틴계 학생을 더 붙이기 위해서 아시안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종차별 정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학생들이 원래 성적이 가장 좋잖아요. 뭐 유대인 학생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안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가 더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더 잘 치고 그거는 이제 학원 그러니까 사교육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학부모들이 그만큼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흑인 커뮤니티나 라틴계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성적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캘리포니아 메이저 의과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시안 학생이 더 성적이 좋으면은 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때는 좀 고민이 됐는데 하버드가 그러면은 흑인 학생이나 이런 라틴계 학생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유대인 학생하고 아시안 학생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장악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투자를 좀 더 하든지 흑인 커뮤니티하고 라틴계 커뮤니티가 공부에 더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향 평준화하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세상이 무한 경제 아닙니까?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흑인들도 대다수 보면은 affirmative action 통해서 이렇게 대학 아이비리그 가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그게 공정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흑인 학생이랑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affirmative action이 없으면은 성적 순으로만 따지면은 흑인 학생이나 라틴계 학생 거의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 제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럼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봐줘야 되는 거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affirmative action이 아니었으면은 버락 오바마는 하버드 못 가고 컬럼비아 못 갔어요. 아마 악시덴털 칼리지에도 못 갔을걸요. 악시덴털 칼리지에서도 C로 깔았다는데 C로 깐 친구가 어떻게 저기 컬럼비아로 전학 갈 수 있었는지 그건 affirmative action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했고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혜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쉽게 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 의혹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정부는 학생이 성 정체성을 변경했을 때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안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연방 레벨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학생들 성전환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예,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평생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평생 여자임을 트럼프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녀들 학대예요. 범죄예요, 범죄.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는 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캘리포니아 같은 정신 나간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및 과학계를 향해서 DEI 철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잘하고 있다. 예. 이제 캘리포니아대가 정말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그러니까 소수인종 우대 정책 그러면은 아시안도 됐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흑인하고 라틴계 살려주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시안하고 유대인 죽이기 운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 않느냐. 공부 잘하지 못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공부 이슈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안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다. 예.
흑인들이나 라틴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아시안들 중에서도 affirmative action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제가 볼 때 민주당한테 뭔가 먹을 게 떨어 뭔가 먹고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이디 밴스가 그린란드에 갔습니다. 예. 그린란드가 이제 미국 영토가 되느냐.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합병 야욕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합병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제디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덴마크 현재는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덴마크 자치령에서 그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린란드 주민들도 독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덴마크로부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걸 포착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관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그리고 또 rare earth 그 히토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미국 쪽이 최소한 관여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하고 부인 우샤 여사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그러니까 에어포스 2를 타고 그린란드로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벤스 부통령과 함께 마이크 워스 논란이 됐던 그 문자 게이트, 시그널 게이트, 마이크 워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그의 부인인 줄리 네셰이왓 트럼프 1기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 그리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마이클 리 유타주 연방상원의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표단 직위나 규모 면에서 최고위급으로 꾸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서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올해 초 그린란드를 방문하면서 주목받았죠. 트럼프 주니어는 저기랑 같이 갔습니다. 그 찰리 커크, 터닝 포인트 USA 회장인 찰리 커크와 함께 갔죠. 그래서 애초 우샤 여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27일부터 29일 2박 3일 일정으로 그린란드를 찾아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개 썰매 대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됐지만 그린란드 측 반발이 일면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벤스 부통령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최북단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것으로 축소됐는데요. 예, 방문 성격이 문화 탐방에서 안보 사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장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봐서 그린란드에 풍부하게 매장된 히토류, 전략광물과 천연 자원에 대한 탐색도 이번 미 대표단 방문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은 미군 기지 방문해서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고 연설했고요.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험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북극해에서의 국제안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국제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린란드 바깥에 있는 중국, 러시아 배들을 본다면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곳이라는 거는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은 유럽, 특히 덴마크를 향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도 포함을 했죠. 왜냐하면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민들을 너무 챙겨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린란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성격상. 그죠? 급진 좌파 진영에서는 경찰들 보면은 뭐 때려도 된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 경찰 예산 삭감해야 된다. 맞서 싸워도 뭐 괜찮지 않냐? 경찰 상대로. 약간 그런 뉘앙스에 보면은. 근데 지금 캐시 패텔 FBI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찰을 만나면 이제 지금 MS-13을 소탕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팬 바운디 법무장관과 함께 다음에 경찰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건네세요. 다음에 학교를 보호하는 경찰을 만나면 악수를 청하세요. 다음에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FBI 요원을 만나면 포옹을 해주세요. 이들은 미국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FBI 국장으로서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찰 보면은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자 이제 트럼프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는데 정말 그 GOAT라는 건 Greatest of All Time 미국 역사상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뭐 넘버 원이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께 누차 얘기하지만 워싱턴, 링컨 그리고 트럼프 그 3대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체포되지 않느냐? 악당들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 뭐 악당들이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왜 체포가 없느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내통 스캔들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내통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만들어낸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 문서들에 대해서 기밀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먼저 이렇게 체포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제프리 앱스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앱스틴 그 체포 명단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방위 체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성애 성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